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4일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편집해 봤습니다. 또다시 일본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성 제목이네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7월 3일자 방송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항상 역사가 중요하다. 동학 이후의 정세 지금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난리들이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시기이다. 러시아 부동항 찾아 내려오는 것을 영국이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었다. 주둔군이 필요했다. 러시아 부동항 찾아 동쪽으로 일본이 대리국가로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 했던 영국. 떡밥을 던지면서 어떻게든 한국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려는 현재. 중국, 서구, 미일, 서구에는 영국도 들어가겠고요. 문제는 조선말과 같이 한국의 부정부패가 문제인 것이다. 국고를 탕진하는 이재명, 재정난 경제불황, 동학난 실패는 민비가 청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 민비가 청을 끌어들인 거는 방법론이고 결국 뭐냐, 물리적인 측면에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AI한테 물어보면은 결국 무기 열세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왕정주의자였기 때문에 갑오개혁을 반대한다. 봉건 시대를 유지하려던 대원군, 제2차 대원군의 전봉준 동학군도 실패한다. 동학군 잔당들이 친일로 마음을 바꾼다. 을미의병과 동학군은 적대적 관계였다. 그래서 어저께 동학운동 역사찍기에서도 요것은 소개했던 자료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학군이 친러시아 세력 제거로 돌아섰다. 구한말의 의병의 성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네요. 청나라 제정 러시아 측의 유림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여기에 안중근이나 김구도 살짝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동학군은 남접이 있고 북접이 있는데 남접은 백백교가 됐고 신봉건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고, 북접은 천도교와 시천교로 나눠지는데 천도교에 진보회가 있고 시천교에 일진회가 있다. 좀 개화적이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지금의 서구 쪽에 보면은 서울 농민 친일 세력화 됐다.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분류가 논리적 상관관계를 하는데 분류가 먼저 일어나죠. 항상 더 이상 열강들이 조선을 중시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선 말에 이시 왕조가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양다리 걸치기 하니까 박쥐신세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두 일본이 이겼다. 서구 열강들이 다 박수쳤다. 더 이상 조선이 협상의 대상이 안 된 것이다. 서구 열강은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아관 파촌으로 붙었으니까 고종과 민비 러시아에 붙는다. 서구 열강이 원했던 것은 조선의 근대화였는데 대원군이 반대. 중국 아가리로 들어가려는 이재명. 중국 동북공정에 만세하는 이재명. 19세기에 조선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서구 열강은 곤란해진다. 2등이 조선 합병 반대. 그러나 대동아 공영권 군부 세력이 조선 합병하게 되죠. 제1차 영일동맹 1902년 1월 30일 러일전쟁 발생. 작금 조선방송 보고 북한 미사일 쏜 것 알았다는 거를
뭐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때 도와준 로스차일드, 일본의 돈 투자,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의 분노, 국제금융시장을 동원하여 일본을 밀었다. 우크라이나 전세 역전시켰다. 러시아가 방어하기 급급해졌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무제한의 대출, 일본이 승리. 러일 전쟁 직전 제정 러시아 무너졌다. G계통 혼란으로 결국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제2의 영일 동맹처럼 지금 제2의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결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군사 쿠데타 발생 확률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네요. 갑자기 패전국은 분할 통치된다. 한국은 일본과 한일 합방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패전국에 들어간다. 이 또 러시아와 평화협정 맺으려 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썼기에 조선을 간접 통치만 하자는 게 2등 방문의 그 자세였다는 거죠. 그러나 대본용 군국주의자들은 만주국 탄생이 주목적이었다. 만주는 석탄도 많고 자원도 많고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만주 점령이 필요했다. 조선이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다. 조선을 패싱하려고 했던 원인은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이다. 만주에 전진 군사기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만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한 것을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을 일으키면서 만주에서 배웠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똑같이 실시했고 일본이 협조했다는 거죠. 조선의 마지막 방파제 이토 히로부미 암살,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 암살.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우리가 한일 합방 전에 대한제국 시절 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한 거죠. 왜 쏴 죽였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이토는 조선 점령을 반대했던 인물인데도 그러니까 누구 사주를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했던 시절은 조선의 경제와 사회는 안정이 되었었다. 을사조에 강요한 것은 맞다. 러시아의 협조로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보냈다. 고종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만국평화회의에. 일본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한편이었다. 지금도 유럽은 러시아를 싫어한다. 조선의 밀사를 인정받지 못했다. 왜? 러시아 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국평화회의 의장이 러시아의 무슨 페테르 대제인가 무슨 그 사람이 의장이었다는데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 영국 뭐 이런 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그 이토 히로부미가 곤란에 처해졌고 결국 1909년 암살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행한 정책, 신분제 해방, 일본 개명 세력, 조선의 도로, 철도, 항만시설 확장, 농업기술 개발, 근대 교육정책 실시, 독자적인 조선은행 설립, 한국화폐와 일본화폐의 분리, 제정 러시아와 평화조약, 한일 합병 방침을 정해놓고 기회를 엿보던 일본의 강경파는 합병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 일본 정부는 강제 합병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친일단체인 일진회는 아예 대놓고 합병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토가 죽은 지 7달 만인 1910년 일본은 영국의 한일 합병 방침을 통보하고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면 온건파 이또의 죽음이 한일합병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다. 이또 히로부미 암살 당시 일본 제국의 정한론자들 세 사람을 얘기하네요. 야마가타 아리모토, 그 다음에 가스라 타로, 그 다음에 스기야마 시게마루, 이 세 사람이 정한론자여들이었다고 합니다. 을미의병은 쪽팔리는 것이다. 부정부패 세력들이 민비 암살을 이유로 부패한 유림들이 앞장선 것이었다. 민비 암살 명분으로 부패한 유림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었죠. 그게 호남 지주 세력이라고 지금 표현해도 맞을 겁니다. 이 진정한 역사를 안다면 제대로 된 독립유공자 몇이나 되겠나.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독립유공자 아니냐. 5.18 광주사태 유공자들 가짜가 얼마나 많냐. 우리 독립운동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뉴 이재명파리 하는 애들. 친중 반일 정책이 현재의 우리나라 정책. 러시아는 종이호랑이가 되었다. 한반도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일본이 또 한 번 맞닥붙인다.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일본 군사력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판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일본은 그것을 배우고 있다. 앞서 파트 1에서 한 거에 일본 뉴스의 5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군사동맹 한국이 빠져나가고 있다. 과거와 똑같다. 제1차 영일동맹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총알과 포탄은 미국 것과 호환성 있게 개발한 것인데 그런데 안 주겠다는 이재명. 한일 간 전쟁 물자, 그러니까 방산 물자라고 표현하죠. 상호 교류 협정을 맺으려는 일본 국방 장관까지 왔는데 의제로 안 올랐다고 하죠. 그런데 계속 지금 일본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비행기 영공 들어왔는데도 중국 장교를 육군대학에 입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안보 관련 정보 제공하고 있지 않다. 북중 군사동맹 강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한국 정통만법 논란 속 미 국무부 표현자의 제안에 대응할 것, 이런 것도 나오고 이재명 정권 욕하면 징벌적 벌금을 물리겠다는 데입니다. 중국이 하는 일 그대로 하는 이재명 정권이다. 7월 1일부터 무슨 국가 무슨 민족 무슨 그거 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죠. 중국을 비판하는 언론 이런 것들을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월 1일 안면인식 휴대폰 개통 제2의 파간 파천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김민석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러면 미국의 생각은 한국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점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중이다. 국힘당 내의 친중 세력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야, 일본, 네가 한국 먹어.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점점 그 단계로 가고 있다. 협상 카드가 없어지고 있다. 한국 알짜기업 빼앗을 것 빼앗고 한국이 어떻게 되든 미국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북한하고 친하게 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 투자조사단 파견한다. 스스로 우리나라를 중국에 팔고 있다. 그리고 이 일본에 먹히기 전에 대한제국에서 했던 것은 조미수요 통상조약에 의해 엄숙하게 약속되고 있었는데 한국의 독립은,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가 그 조약을 이행하기에는 무력했다 해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한국이 훌륭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서울경제, 미국은 정말 한국을
가스라 데프트 밀약에 의해서 그때 뭐 한국 그래 일본이 먹어도 좋아라고 했다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시각이 있었고 지금하고 똑같지 아니한가. 일본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한국에 일본에 포탄 총알 안 주면 일본이 만들게 하면 되자. 미국이 한국이 안 준다면 미국은 그냥 네가 만들어. 일본의 보통국가와 일본을 도와주는 이재명 이적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 K방산으로 동남아 다 팔 수 있는데 일본 무기로 결국 동남아가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미국 무기와 호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K방산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 정문중 죽고 나서 일본에 넘어가는데 15년 걸렸다. 일본 입장에서는 민중의 난을 두려워했었다. 한일합방 때 조선의 백성은 누구도 울지 않았다. 한국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안 지킨다면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일본 해군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소해 구조 및 중국 설치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 다음 일본 공군이 들어온다. 미일 군사훈련을 서해 앞바다에서 하면서 일본 전투기 평택에서 급유받는다. 그 다음 미국이 철수한 자리에 일본 육군이 유엔군 이름으로 들어온다. 15년 동안 야금야금 먹힐 수 있다. 과거 역사를 돌이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사료를 통해 역사를 분석하자. 감수성이란 말을 이번에 선거했을 때 무슨 선거 감수성 이래서 저도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야 이렇게 저도 얘기했지만은 선거를 무슨 감수성으로 하냐,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부실로 자꾸 감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뒤에 숨겨진 잔인한 체스 게임의 민낯 타일러 볼까요?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혈맹? 물음표를 붙이면서 국제 정치판에 그런 도덕적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국의 냉혹한 안보 개선서만 있을 뿐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미-이란 평화협정 MOU 추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목숨 걸고 판을 깨려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미국 본토를 채운 세일 혁명의 풍요로움과 이스라엘의 국경 최단폭 15km라는 지리적 저주가 충돌할 때 우방은 한순간에 서로를 올가매는 리스크로 돌변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확전 전술과 이 서늘한 안보 디커플링이 한미 동맹의 유효기간을 믿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타일러와 함께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안보 동맹이라는 거대한 환상, 미국이 새로운 국익, 세일 오일과 패권망 리스크 관리, 이스라엘의 지리적 저주, 최단폭 15km와 선제 타격,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평화협정을 부수는 레바논의 덫, 한국 사회의 안보 계산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생존을 위해 친한 친구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하실 건가요? 미 이스라엘 혈맹이라고 하지만 서로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 변환 끝 대치. 국제정치는 결국 각자 도생의 순간이 옵니다. 미국 프랭킹 생산 효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5년 최신 단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일일 1360만 배럴이다. 이게 트래킹이라는 게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그 지하로 내려가서 구멍은 그 지주가 있는 데가 아니더라도 땅 밑은 지주권이 없으니까 수평으로 전개해서 뽑아 올린다 이거죠. 그런 생산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엄청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석유를 팔아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 이란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경제가 곤란해진다. 미국한테 등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 유지가 미국의 목적이다.
미국의 전쟁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면 이란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MOU 양해각서일 뿐이다. 협상을 위한 협상 시작 단계일 뿐 동맹국들한테 여유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이란도 말 잘 들으면 좋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 유일한 삶의 터전. 방어보다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화만 돋우고 멈추면 어떡해? 관역 앞에 선 기분일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확전 전략 긁어서 부스럼 만들기 전략.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그 이슈를 크게 하려는 전략이다.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프락치 헤즈볼라.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을 인질로 삼아 전쟁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야, fucking crazy야. 이랬답니다, 실제. 아이, 왜 그러십니까? 한국 남밀리 아닙니다. 한국도 패권 전쟁터 사이에 있지 않나요? 중국과 일본, 아니, 미국 사이에서 한국도 바둑판 수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 전체 바둑판의 전체 수를 보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상충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상충이 됐는데, 음, 현재 한미 관계가 균열이 되고 있다는 점을 타일러는 인지한 질문인 것 같다. 김정민은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이 먹으면 안 되니까 직접 먹기에는 그렇고, 오죽하면 제가 미국 50월 벤처가 먼저 신청하자고 했겠습니까? 이게 매국노입니까? 어, 뭐 로마 시대로 다른 그 전체 유럽이 다 지배를 당했어도 그게 1000년이 간다 그래도 1000년 후에는 각자 독립하잖아요. 그렇다고 한국말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통영어는 로마 말을 라틴어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사나 뭐 이런 것도 다 라틴어로 미사를 보고 그러는 거를 그 종교개혁이 돼서 다 자기 나라 말로 성서도 읽고 그렇게 해서 민중이 깨우치고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1000년 가겠습니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더라도 북한만, 글쎄요, 제가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발언을 막 합니다. 또다시 일본 식민지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려니 그냥 미국 땅 되는 게 낫지. 상관관계 추론의 귀재로 인정하지만 상관관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저는 찾고만 싶은 겁니다. 반중 친미 지도자가 없다는 말인가? 좌파 이재명을 대신할 우파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 제가 항상 템플릿 자료로 뒤에다가 해놓는 거지만 법돌이 말고 상돌이나 공돌이 출신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제 법돌이 출신들이 대통령 되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를 상관관계 논리들로 쭉 해오는 것들을 좀 인과관계 논리로 한번 정리를 시도해 봅니다. 만약에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들어가려고 하면, 왜냐하면 아간 파천처럼 조미수요 조약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한미 방위동맹 어기면 점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미중 간 양다리로 이득을 취해야 한다. 미중 간 양다리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동맹을 깨야 된다. 조미수요 조약을 어,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꼴 같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국방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국방 우선순위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동맹을 진짜 혈맹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 BD는, 왜냐하면
호남 반도체로 중국에 공급하는 친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그랬을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이런 AI도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뭐 거기 3위 나라가 된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그 파운드리식으로 그 만드는 그런 반도체인데 그래가지고 중국에 주겠다는 거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CD 왜냐하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여 손해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란전이 터졌을 때 한국 호르무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을 때, 야, 군대 좀 파견해 주라. 그때 했으면은, 그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놈의 윤석열이가 그 쓸데없는 쿠데타를 해가지고, 스테이 오브 플레이. 어쨌든, 독자는 진정한 기사와 쓰레기를 구별한다는 걸 아십시오. 라고 국회의원한테 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친구 사이라는데. 그리고 이 용병으로 쓴 사람이 참된 군인은 국가와 의리를 위해 싸우지요. 하지만 저들은 돈만 밝혔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음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2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